저희 쏘공쏘공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쉐어케어라는 서비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잘 제가 모릅니다. 봅니다. 네. 기부 플랫폼을 하나 운영했는데요. 52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에서 사용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망한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셜 마케팅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전부 다 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시, 뭐 경기도, 뭐 엊그제 했던 뭐 전주시, 뭐 오늘 오전에 미팅하고 뭐 성동구 이런 데는 계속해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셜 공작소라는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공작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작은 다른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빈 공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최근에 ESG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은 요즘에 ESG 전문가로 이렇게 많이 불려다녀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뭐 각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지금 ESG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소공소공이란 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셜 공작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요. 2월 2일 날 개설했고요. 지금 346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366명이 되겠네요. 그죠? 반응이 없네요.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뭐 아까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ESG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의지만, 보시면 환경이나 뭐 소셜과 관련되는 그 스토리들도 좀 많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산타독인데, 이 산타독이 이제 좀 많은 어떤 반향을 일으켰어요. 자, 산타독이 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실게요. 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산타독이죠. 산타독. 강아지 관련 봉사하면 대부분 유기된 강아지를 위해서 사료주고 청소해주고 산책해주는 거, 이런 걸 많이 떠올립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반면 산타독은 봉사 주체가 강아지입니다. 이들이 사람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산불 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 갔습니다. 이곳은 산불 피해가 커서 마을 주민 생계도 위협받는 지역이었죠. 근데 산타독 행사에 참여한 강아지들이 도라지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차고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강아지와 견주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아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라지 씨앗이 막 뿌려졌죠. 해마다 꽃이 피니 자연 생태계 복원에 도움될 거고요. 3년 후부터는 도라지가 자라나서 마을 주민들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제대로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강아지와 견주 입장에서 보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데요. 강아지들에게 뛰어놀 공간을 마련해주니 강아지도 견주도 다 행복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연 생태계도 복원하고 봉사도 하니 뿌듯해 하고요. 멋지죠? 계속 산타독 프로그램은 진행하려 합니다. 최근에도 안동에 큰 불이 났어요. 대한민국 산불 지역을 찾아가 자연 생태계 복원에 조금만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주기적으로 모집하고 함께 즐기려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소방청,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단체들하고 보다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수 있게 아이디어도 구상 중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연계도 구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참여하는 강아지와 견주가 행복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견주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신개념 봉사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산타독 함께해요.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산타독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전에 보셨다면 아마 스브스에서 나온 산타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브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산타독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산타독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산타독은 그야말로 이제 타버린 산을 위해서 산을 타는 강아지,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 봉사하면 아까 저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유기견을 돕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우울한 모드가 이제 연상이 좀 되죠. 사실은 그 산타독은 봉사의 주체를 한번 바꿔본 거거든요. 강아지들이 우리를 돕는.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일대에 큰 불들이 많이 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갔던 데는 강릉시였는데 강릉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타버린 산에 나무를 막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에는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나무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풀도 필요하고 그리고 새 모이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숲을 가꾸려면 또 30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인스타에서 그 칠레 사례를 이제 보고 이거 재밌겠다. 그럼 한국에서 좀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실제 이렇게 큰 개들이랑 사는 반려인구, 우리나라에 1000만 반려인구가 있지만 강아지만 한 670만 두 정도 되는데 한국은 조금 특이하게도 소형견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큰 개들, 중대형 견을 데리고 있는 견주들은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패티케어 오늘 총 4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첫 번째가 산타독이고요. 저 뒤에 세 번째가 이제 도그날이라는 캠페인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릴 거거든요. 패티켓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서로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고 좀 재밌는 어떤 그 놀이 문화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 이제 큰 개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산책만 해도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좀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도 좀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식도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친구도 사실은 되게 순박하고 그리고 보통 이 보드콜리나 뭐 리트리버 이런 그 강아지들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도심에서 아파트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서 뭐 움직이면 얼마 그러니까 이제 이상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활동량 많은 친구들은 그 주말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요, 견주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산타독이라는 그 컨셉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구현하려고 했던 거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견주도 행복해하고 반려견 너무너무 신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프리시라 그러잖아요. 목줄 없이 이렇게 뛰어노는 게 로망이거든요. 근데 마음껏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애들이 이제 씨앗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막 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도라지 씨앗을 그 넣어서 뿌렸는데요. 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해마다 이제 꽃은 피겠죠. 그런데 이제 3년 차부터는 도라지가 자라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마을 주민이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정말 많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은 그 농가 소득도 있고 펜션 같이 여기 바로 옆이 이렇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허벌판이 돼버린 거죠. 그 농가들이 이제 먹거리 문제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라지들이 자라면 사실은 농가 소득에도 도움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아주 멋있게 뛰어놀고 재밌게 뛰어놀았지만 그 결과물은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이로운 행동이 되는 거죠. 자연 생태계 복원도 일어나고 심지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여기 지금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작년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 각 시군구에 있는 그 자원봉사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주로 이제 대면 봉사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못 만나고 이제 뭐 우리 장애인 그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답답해했는데 사실은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 공간들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이런 도우미 역할도 하고 하면서 이분들도 일할 이제 거리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문화도 활성화되고 농가의 어떤 소득도 보존해주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보고 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강아지와 견주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다.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운 어떤 캠페인이 됐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작년에 제가 여기에 갔을 때 이게 이제 10월 달이었는데요. 원래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기 근처에 있는 펜션에서 확진자가 나와 버렸어요. 작년 8월 달 난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2달을 연기했는데 이번 6월 5일 날 환경의 날에도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어요. 시즌 2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확진자가 이 인근에 났어요. 이 인근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걸 조금 힘들어해서 저희는 이 산타독 시즌 2는 이제 9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조금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저는 이거를 기업의 사회공헌 이제 프로그램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좀 참여하고 한다라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연계하려고 좀 했다 그랬잖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예요. 지금 4군데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서를 하나 썼어요. 이게 ESG 경영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아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었고 공급을 좀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내부 의사결정 시간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했는데 제가 이제 6월 5일 날 환경의 날에 좀 의미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확진자가 나와서 진행은 힘들어요. 그리고 기업하고 참여가 되면 여기 제가 씨앗 뭐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대기업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좀 지원도 좀 많이 되고 하면 여기 참여자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와 봉사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는 11월까지 매주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 고성, 안동, 양산 일단 5개를 지금 접촉을 해서 여기 로테이션으로 매번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해지려면 기업의 사회공헌을 하나 붙이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자체를 아예 여행 상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산타독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막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 호주 사실 우리 한국 땅에 한 3배 이상 작년에 불이 난 거예요.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인데 실제 기후변화를 뭐 최근에는 많은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루고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행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밝고 유쾌한 어떤 콘텐츠 속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산불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사회공헌과 연결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 도와드리고 자 하는 게 이 산타독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와 같이 한번 해본 건데요. 저희가 뭘 했냐면요. 작년에 경기도랑 일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자원봉사 센터가 붙어줬어요.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와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들이 맞는지를 한번 검토하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임시보호는 여러 이유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구호 중에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들어본 구호 중에 하나가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다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 기부 플랫폼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했는데요. 유기견, 유기묘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케어라는 이제 단체에서는 제가 홍보대사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술래 감독님이 계시는 카라, 뭐 이제 자유연대는 제가 좀 거의 만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기부 플랫폼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것들을 스토리를 막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확산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지간히 도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을 다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가졌던 의문이기도 해요. 사진 말고 입양하자는데 사실은 솔루션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너무 속상했던 게, 아까 수원에서, 아까 저기 우리 박은영 대표님은 그 수원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용인시, 남양주, 하여튼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5군데와 일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들의 정책이 다 달라요. 센터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정책도 다르고 지원 사항도 다르고, 우리나라에 28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통일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 하루에만 370마리가 버려지고 지난해에만 13만 마리 이상이 길에서 유기된 채로 발견됐는데 보호기간 열흘이 지나면 안락사시켜야 하지만 어떻게든 죽이는 건 피해보려고 마당까지 활용해 유기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시보호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조금 더 따뜻한 가정에서 한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임시보호를 하기 전에는 임시보호가 왜 필요하지? 그냥 보호소에서 애를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임시보호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보호자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겠구나, 강아지 입장에서. 임시보호를 시작할 때도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이제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기존 임시보호 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동물행동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매칭해서 1:1 멘토링을 통해서 임시보호 진행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임시보호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 밤에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12시, 1시에 전화 오셔서 선생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라고 이제 연락을 하셨거든요. 불안할 때 언제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고, 멘토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 입양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는 것에도 큰 걱정 없이 입양을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유기견들을 좀 더 잘 입양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정말 좋은 보호자에게 갈 수 있게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서 입양이 갈 확률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만족감이 컸던. 인보자분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두 분을 데려오게 됐어요.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안에는 전문가들이 늘 항상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발돋움이 이제 기회가 되어서 많은 생명 사랑의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활동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셨는데요. 실제 해마다 버려지는 13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생기죠. 근데 사실 75%는 견이고, 나머지는 고양이죠. 한 1% 정도가 이제 다른 유의 이제 동물들인데 거의 이제 개와 고양이죠. 사실 한국은 유기견 천국이라고 해도 말이 아닐 정도로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8월에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한 5년 전에 이런 유기견을 돕는 어떤 캠페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여름 휴가철 8월 달에 가장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강릉하고 여름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가철에 잘 데려가서 실은 경포대에 개들만 남기고 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개 좋아하고 지금 특히 반려학과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동반해서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이때
댕댕이와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해결하고 싶었냐면요. 이건 새로운 임시보호 문화를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 자, 새로운 그 임시보호란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존의 임시보호의 문제가 뭔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대부분 뭐 이런 프로세스들은 다 아시겠죠. 동물보호소에 버려진 친구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10일에서 14일? 이게 뭐 이것도 정책이 다 달라요. 근데 통상 한 1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체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안락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통계에 의하면 50%는 안락사 또는 자연사로 죽어요. 그러니까 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그런 보호소에 연간 쓰이는 돈이 한 270, 80억 되는데 상당 부분이 죽이는 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만 쓰일 수 있다라면 애들의 어떤 동물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쓰일 텐데, 임시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임시보호는 분명히 입양 전 단계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원래 임시보호의 취지는 한 달 동안 이 친구들이 새 주인과 생활하기 위한 자기도 사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견주 입장에서도 생명을 받아들일 입양을 또 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어느 날 갑자기 봉사활동 갔다가 이게 인스타 각이 나오니까 사진 하나 찍고 또 데려와서 또 버려버리면, 재파양을 하면, 재파양률이 너무 높아요. 한국은 입양률도 낮지만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강아지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또 입양해서 키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로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한 10일 있다가 사라진다는 걸 아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일종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아라라고 이제 임시보호를 하는데, 임시보호 동안에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막 올려요. 왜냐하면 입양이 돼야 되니까. 새로운 가족과 만나길 원하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고양이와 달라요. 고양이는 독립개체지만 걔는 사람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진화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한때 그 슬로건이 그런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은 개와 함께 살지 않아도 모든 개는 사람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와 관련된 회사의 슬로건이 God bless dog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독 뒤집으면 갓이 돼요. DOG를 뒤집으면 GOD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성모독은 아니고요. 신이든 개든 인간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너무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강아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보면 임시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애들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데려가서 키우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이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랬는데 좋아요 2개 뭐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처음에 데려갔을 때 임시보호가 정말 괜찮다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로 저변을 좀 넓히고 싶은데, 사람들은 개를 잘 모르잖아요. 개를 잘 모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집에 이제 데려갔는데 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전문가를 저희가 붙여줬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의 대부분 그 보호센터는요, 가면 1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요. 그러면 임시보호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영상 1시간 본다고 해가지고 강아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옆에 강영욱이 있으면, 설채연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멘토링하고 교육도 시키고, 입양하는 날, 그 데려가는 날 같이 동반해서 데려가요. 그래서 강아지랑 이렇게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성해주고 이런 걸 도움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이 친구는 그냥 자신감이 붙고 난 뒤에 입양까지 연결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뭐 밤늦게 12시에도 막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영통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 강아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응대해 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들도 강아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임시보호를 하면서도 이제 뭐 그런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반려견 전문가이면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이 캠페인 기간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총 5분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 친구는 입양을 보냈고, 한 친구는 자기가 입양을 했고, 그리고 2친구도 입양을 잘 갔는데, 한 친구만 아주 큰 개만 한국에서 그게 안 돼서 미국으로 올 3월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해본 거예요. 사람도 준비하고 강아지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 전문가가 케어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예산을 쓰라는 거죠, 지자체가. 안락사 주기는 주사값에 쓰지 말고 이런 용도로 써보세요라고 하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각 시군구를 이제 확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랑 잠시 해본 건데요. 도그날이라는 캠페인입니다. 도그날은 그야말로 도그, 개와 시그널을 합친다는데요. 강아지의 성격,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디벨롭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패티캣이죠. 이게 우리가 강아지를 만나는데 길거리에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얘가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우리 아이 착해요. 이거는 이제 자식을 키울 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 MBTI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나와 맞는 견종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도 만들었어요. 댕댕이 카드 32종 이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조만간에 좀 보급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일로 제가 너무 바빠서 이쪽을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도그날은 3가지 색,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신호등은 구분해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은 서야 되고 파란색은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 통일된 이 신호 체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운전도 할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안전하게. 이거를 개한테 적용해 보자. 이게 캐나다의 레드 망토였나? 그때 그 캠페인이. 맹견들은 레드 망토를 씌웠었어요. 그러면 좀 피해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입마개 하라 그러면 우리 애는 괜찮다 이러면서도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50개국 정도 번진 것 중에 하나가 옐로우 와펜도 있어요. 한국에도 그 스타트업이 그걸 팔아요. 와펜을 팔아가지고 목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노란색이면 지금 애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좀 여러분들 만지지 마세요. 노터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호등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체계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반응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한강에서 확산하고 이래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했는데, 작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4월 달에 그 공익광고협의회에서 TV를 틀면 광고가 나왔는데, 그때 그 광고가 뭐냐면 호랑이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서 함부로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캠페인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컨텐츠도 만들기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만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신호체계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4배의 많은 사람들은 걔랑 같이 안 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걸 안다면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이런 거 보이면 그런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게 보이면 피해주는 그런 이제 센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대구에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너무 이런 그럴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 반려학과 학생들은 어때요? 아까 내가 한번 쭉 보니까 좀 더 까맣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캠페인을 같이 하자. 이런 것들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막 공유하고 샵 도그날만 해놓으면 이게 좀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거 조금 자랑 한번 할까요? 내일 YTN, 저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요. YTN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12시에 방송을 한다는데 이번에 저희를 좀 취재해 갔어요. 그래서 ESG를 실현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지금 소개해 드릴 사례가 내일 방송으로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터키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이런 자판기를 찾아도 없어요. 이게 2015년도 터키에서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게 수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서울에 박훈수 시장님이 이걸 좀 도입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이게 뭐 반대 뭐 이런 걸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거를 영상을 했는데 모 지자체에서 이거 그냥 대표님이 만드시면 안 돼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럴까요? 그럼 제가 만들어 버릴까요? 그러다가 일이 좀 커져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나눌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러블리캣은 아직 가칭이고요. 아직 브랜드를 제가 못 만들었어요. 환경 보호도 하고 유기묘를 돕는 기묘한 자판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길고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에 이제 동네 고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터키는 보면 거기는 강아지도 많고 태국도 그렇지만 강아지들 버려진 강아지 길에 도는 이런 강아지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강아지는 가급적이면 사람과 살게끔 좀 만들고 싶어서 한 달 살기도 하고 또 그런 여가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산타독도 하고 또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분쟁 같은 거 말리기 위해서 도그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는 이 자판기에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하는 거 아시죠? 최근에는 이제 업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넣어가지고 그걸로 모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투명 페트병을 모을 건데요. 투명 페트병과 캔을 모으면 그 무게에 따라서 사료 그리고 물이 이제 제공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아이들 우리 동네에도 지금 밤마다 우는 애들이 있어요. 몇 마리 있어요. 얘들을 이제 봄, 가을 그러니까 4월, 5월, 뭐 9월, 10월 되면 이제 애들 발정기라 그러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울어대요. 이게 되게 시끄러워요, 얘들.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통 많이 뒤지죠.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살아야 될 친구들이 2, 3년밖에 못 살아요. 뭐 나트륨 먹으면 안 되는데 맨날 짠 거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원래 지구라는 별이 인간만이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인간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걔는 사람하고 산다 손 치더라도 길에서 태어났던 애들은 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아까 같이 뭐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이제 그 소음 같은 거죠. 악취 나고 뭐 쓰레기 뒤지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 그 학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조금 정신 좀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런 학대하는 친구들도 좀 막아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TNR이라 그래요. 중성화 수술. 얘네들 그냥 방치해놓으면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TNR을 해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이렇게 그 기가든 우리 고양이들도 중성화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 중성화를 하려면 일단 고양이를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 역할들을 누가 하냐면 캣맘 캣데디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고양이 애들 밥 주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공격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떨어뜨려가지고 아줌마가 이렇게 크게 다치고 머리 다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막 병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이제 스케치한 거고요. 실제 이제 설계 들어갑니다. 이거 만들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에 태양열 전지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돌아가고 캔 넣고 여기에는 이제 페트병 넣고 여기에 이제 광고 영상을 틀 거예요.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정책이나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홍보할 수 있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저희 사료하고 이런 거 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금 의무 배출이기 때문에 올 6월부터는 전국 다 그렇거든요. 서울은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이걸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분리 배출을 하라 마라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동네에 있는 애들 공원 이런 데서 이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안 뒤지고 여기서 잘 먹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아가서는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페트병 5개를 넣으면 실제 내가 탄소 발자국 몇 g을 줄였다. 그리고 나는 대구에서 탄소 절약왕이다. 이런 게이미피케이션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30개 다 넣으면 그게 모자로 돌아와서 제품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놀이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기로 했고 여기에 카메라를 붙일 건데요. 카메라의 용도는 그 개체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보통 여기 그 시의 담당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얘를 잡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이상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 카메라 센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데디 캣맘 그다음 공무원에게 앨럿을 줘서 이 사람들이 포획도 하고 중성화해 가지고 다시 풀고 여기에서 꼬챙이로 막 찌르고 이런 학대하는 또라이 같은 친구들도 여기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넣어서 이제 갈 건데요.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조금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폐품 수집 같은 거 했어요. 혹시 하신 분 계세요? 학교에 그 당시에 빈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학교라는 데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케어가 되는 학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보급돼서 애들이 그냥 와서 여기에다 항상 넣고 나의 행동이 어떤 가치를 지구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환경보호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뷰 그 영상 원본을 보면 굉장히 감동했던 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애들 밥 주러 가자. 페트병하고 이런 걸 막 챙겨서 분리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분리배출이 싫어 귀찮아 엄마가 해 이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얼마나 숭고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하는 거죠. 애들한테 환경 보호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다르게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몸에 녹아 들어가는 거고 실제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 다 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심지어 이런 것들도 원격으로 저희가 뭐 제 노트북에서 엔터만 치면 광고가 선정돼서 가고 이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막판에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조금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얘기들이 산타도 그리고 댕댕이와 한 달 살기 그리고 도그날 마지막에 기묘한 자판기까지 4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좀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독은 올 가을부터는 매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미있게 아마 여러분들 계속 알게 될 거예요. 워낙 큰 기업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한 달 살기는 내년부터는 아마 경기도부터 아마 시작해서 아마 뭐 대구, 경북에도 하겠죠. 김의원 자판기는 올해 지금 시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업체들하고 지금 설계 이제 막 들어갔고, 그다음 저는 이제 디자인하고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쏘공쏘공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Q&A 시간도 못 가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주 얘기 못 드렸는데, 전주에서 저희가 댕댕이와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할 건데, 2년이 되면 제가 무료로 또 초대해서 캠투어 같은 것도 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냅시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은정 선생님, 수원에 계시면 언제 한번 봬요. 저희 양재에 있으니까. 네, 저 너무 좋습니다. 예, 초대해 주시면 내게 너무 저는 좋아요. 언제든 달려갑니다.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뵐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